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반장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아파요 막 이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는 이렇게 막 제가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막 했는데 그게 막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지난주 좀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좀 그 부분은 조금 연달아서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무탈이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이 첫 번째로 제일 좋고요.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3월 이제 거의 말이 다 됐는데 아직도 조금 추워요. 조금 추운 감이 있습니다. 벚꽃이 조금 늦게 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날씨가 갑자기 또 바뀌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환절기 때 여러분은 건강 관리 항상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잖아요. 한 주가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 가요. 뭐 하고 있으면 금요일이네? 뭐 하고 있으면 금요일이네? 약간 요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대가에서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설레여서 맨날 이렇게 이데일리온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시장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되면서 또 이번 주는 또 어떠한 시장이었느냐? 이것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시장, 오늘의 시장일 수도 있고 이번 주의 시장일 수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쟁, 그죠? 전쟁, 전쟁,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에요. 그죠?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슬 뭘 하고 있어요?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를 하고 있어요. 소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3주차가 이제 이번 주에 3주차였는데 이 전쟁이 터질 때 가장 이제 유가가 막 튀어오르고 이러면 막 엄청난 변동성을 막 가지고 그죠? 변동성을 가지고 거기다가 막 우리나라 막 뭡니까? 코스피 막 거래 대금이 막 엄청나게 터지면서 그죠? 엄청나게 막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변동성으로 그냥 주가를 확 밀어버렸는데 이제는 이 유가가 $100를 가더라도 그분들의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게 다시 쭉 사그라들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그냥 갑자기 또 폭격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이란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죠? 카타르 LNG를 또 폭격을 하고 그죠? 어제 진짜 안 좋았어요. 어제 안 좋았죠. 그런 와중에 오늘은 또 네타냐후가 종전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또 다카이시 일본 총리와의 또 회담에서 지상군 투입 없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갑자기 미국 증시가 쭉 빠지다가 다시 반등 주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그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이게 쭉 빠지다가 마이너스 3%까지 빠지다가 이게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서 우리가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좀 출발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흐름이 물론 조금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러한 흐름이 장 막판까지는 조금 이어졌더라 해서 그래도 오늘 상승 마감을 우리나라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변동성이 제가 계속 변동성 얘기하는데 그죠? 이게 처음에 변동성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전쟁에서 왔죠, 전쟁. 그죠? 전쟁에서 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왔냐면 매크로 지표에서 왔어요. 즉 뭐냐 하면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다가 뭡니까? 금리 동결, 연준의 금리 동결이었죠. 즉 이게 PPI,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우뚝에 이게 상승을 해가지고 물가에 대한 이 압력이 엄청나졌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결국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는 그냥 계속 금리 동결이거나 그나마 금리 동결이면 나아요. 금리 인상되면 지금까지의 변동성보다도 훨씬 큰 변동성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 PPI 지수가 2월 달 거 2월 달 거. 그러니까 전쟁 전이란 말이에요. 전쟁 전인데 0.7% 상회 이거면 조금 그런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유가 부분까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가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요. 금리 인하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가 없으면 결국에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수급적인 문제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느냐. 어제 이렇게 매크로 지표도 좋지도 않았고 전쟁 여파도 있었는데 왜 빠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뭡니까? 바로 펀더멘탈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덜 빠진 거예요. 덜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제일 셌어요? 뭐가? 우리가 이렇게 3개 정도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뭐가 제일 셌어요? 이번 주에 주도했던 섹터. 테마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뭐 완전 날라다녔잖아요.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일 강했던 게 바로 원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비등비등해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죠. 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이거 말고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을 끌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거예요. 전부. 그래서 거래대금 막 상위 뭐 10개 되는 종목들 있죠. 다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원전 계속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하고 다 얘기했던 거죠. 그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강했느냐라는 거죠. 왜? 당연히 이것 또한 자 여러분 이 전쟁 부분 때문에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원전은 또 뭡니까 대미 투자 그죠? 대미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약 2천억 달러 정도를 원전과 전력 설비 그리고 에너지 쪽에다가 넣고 나머지 1,500억 달러를 조선에다가 할 것이다라고 워싱턴으로 가셔서 이행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일정이 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는 뭐예요? 이거 GTC죠. GTC 2016. 여기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AMD 리사수 CEO께서 오셔가지고 AMD AI 칩은 HBM4 그러니까 삼성과 이제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재료들이 계속 쌓여서 이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뭐냐 이거죠. 전쟁에서 유가 즉 화석 연료에 대한 이게 너무 별로다. 뭐 우리가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자급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자 이겁니다. 근데 원전도 사실은 이 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전도. 그런데 일단 뭐 신재생으로 본다면 뭡니까? 이 유가 때문에 하니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뭐가 됐습니까?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이죠. 풍력도 그냥 풍력이 아니에요. 해상 풍력. 즉 바다에다가 이렇게 세워 가지고 우리 그 제주도 가면 본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상 풍력. 네, 해상 풍력. 그러면 이거 밑으로 이렇게 해저로 뚫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를 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전이 돼 가지고 발전이 돼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저 케이블 그러죠. 그래서 오늘 태용 그다음에 뭡니까 SK 오션 플랜트 여기다 이제 플랜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 태용 이런 게 오늘 빠바방 하고 거의 상한가까지 날아갔던 이유가 이 모든 게 이 재생 에너지. 그러면 태양열은요? 태양열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퇴출 이런 게 또 반사 이익으로 그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약간 반사 이익이 돼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게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셌던 게 뭐예요? 대장이 SK 이터닉스죠. 그죠? 그러면 원전에선 가장 셌던 게 뭐예요? 대우건설이에요 지금. 대우건설 오늘도 올라갔죠. 대우건설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오르비텍이나 뭐 우리기술 정도 되겠죠, 그죠? 오르비텍이나 우리기술 정도 되겠죠? 2등주, 3등주가. 일단 대장은 대우건설.
여기 신재생 대장은 SK 이터닉스. 그럼 반도체는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이에요. 나머지 소부장들은 그런 주가 탄력성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거래대금도 그 정도로 터지지는 않았어요. 예, 어찌됐든 거래대금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대우건설이 막 1조 뭐 거의 막 5천억, 6천억 터질 때도 삼성과 SK 하이닉스 비등비등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원전 신재생 에너지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을 끌었습니다. 끌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전쟁 상황에 매크로 지표도 안 좋고 막 금리 동결에 PPI 지수도 막 상회하고 막 거기다 전쟁까지 막 이러는데도 더 이상 그런 급락이 없었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내성이 생겼다. 면역이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면역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나라 펀더멘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쉬고 있는 게 있죠. 쉬고 있는 게 뭐예요? 조선 쉬고 있죠. 전력 설비도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았어요. 전력 설비도 눈에 띄게 막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원래 전력 설비 전선이 이쪽에도 되고 이쪽에도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쉬고 있는 거예요. 부각이 안 된 거라고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원전 막 대우건설 막 이렇게 가죠. 이렇게. 예? 여러분 대우건설 막 이렇게 가죠. 이거요. 뭐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상단에서 이렇게 박스권 행사하고 여기서부터 그 땅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거래대금 터지고 해가지고 뭐 종가 전 매수 이래갖고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눌러주는 눌림목에서 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요. 그래서 그럼 뭐 가십니까? 이제 원전 뭐 이런 거 빠바방 하고 날아가고 이제 대미 투자 워싱턴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 일정적인 부분의 재료가 조금 빠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선이나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순환매로 돌지 못했던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데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자, 이번에는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에 관해서요? 코스닥에 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요. 코스닥 1부, 2부 리그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제가 저 PBR 얘기했어요, 어제 애프터마켓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 PBR 얘기했어요. 저 PBR 0.3배가 안 되는 그러한 기업들 리스트업 시키겠다, 공개하겠다, 기업.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어요? 네, 저 PBR 0.11짜리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 PBR 0.3배 안 되는 종목들 뭐 갑자기 갑자기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냥 오늘부터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직 이마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저 PBR 그리고 코스닥은 1부, 2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코스닥 150이 있잖아요. 150. 이거 말고 200까지의 조금 시가총액을 좀 넓혀서 봐라. 그러면 정말 좋은 종목, 괜찮은 종목 많다. 거기다가 저 PBR인 종목도 많다. 실적 나오고 우량주들. 왜? 이 1부 리그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코스닥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량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량주. 그러니까 즉 뭐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얘네들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 170개가. 그 코스닥 거의 1,800여 개의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170개가 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거기에서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보이고 물론 조금 적자긴 한데 성장성이 보이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계속적으로 뭔가 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2부 리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전부 관리 종목이죠. 관리해야죠. 네, 관리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다 합쳐도 SK 하이닉스에 안 됩니다. 700조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700조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 이 대통령께서 주재 하에 증시 활성에 대한 간담화를 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주가 누르기고 그다음에 이 코스닥 활성하고 그다음에 퇴출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주가 누르기는 여기 저 PBR. 그러니까 PBR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래 되면
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막 외인인 기관 막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외인이 코스닥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실적도 안 좋고 막 그죠? 막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1부 리그, 2부 리그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 150, 좀 넓게 봐서 200,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우량주들, 실적주들 위주로 집중을 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스닥 150, 200,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 150은 굳이 시가총액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량주들 있죠, 우량주들.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예요. 이거는 어디서 찾느냐면 여러분 어디서 찾느냐면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 두 번째 뭐겠습니까? 두 번째 2차 전지.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로봇.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제약바이오 보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뭐 제약바이오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트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원전, 그다음 조선, 전력 설비, 그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2차 전지 로봇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트 구성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가장 센 녀석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고 재료가 분명한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서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수급, 그 돈이 확 하고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이 빡 하고 들어와야 되고 기준봉이 빡 하고 발생을 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신대가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준봉 매매하는 이유가 전부 그겁니다.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또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필승과 함께 하시려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할 매수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지난주랑 똑같은데 너무 중요해서 2주 연속하는 겁니다. 자, A가 1,000만 원의 전체 투자금이 있고 B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비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변동성 시장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비중, 그다음 분할 매수예요. 내가 얼마나 이 종목에 비중을 실느냐, 그리고 그 비중을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 수익금과 내 손실금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A가. 근데 땡땡땡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에 우리가 10% 한번 해봅시다. 그럼 100만 원이죠. 그럼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할 매수를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할 매수할 겁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20만 원씩 5번 할게요. 또는 50만 원씩 2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 여기서 떠서 시작했네. 안 잡죠. 밑에서 잡았어. 근데 더 밀려.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비중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비중 내에서, 이 100만 원 내에서 분할 매수를 할 거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1,000만 원에서 어떻게 이 종목에 분할 매수를 할 거냐입니다. 할 거냐.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주 안 돼. 주는 안 된다. 주는 안 된다. 종목 한 주당 10,000원짜리가 있는데 100주 딱 눌렀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중 다 실은 거다. 안 된다. 떨어집니다. 200주 B. 그럼 200주 더 들어가서 이게 30%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뭡니까? 원으로 해야 된다. 10만 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지길래 또 10만 원 넣었습니다. 또는
20만 원 넣었습니다. 좀 더 떨어지길래 또 20 더 분할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제 투자금이 4천 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저 4천만 원입니다.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저 1억 주 있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세팅을 바꿔야 돼요. 원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금은 주가 아닙니다. 원입니다. 원. 돈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번에 이 삼성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집착하는 거냐? 제가 이제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삼전과 사는 남자 막 이렇게 했거든요. 삼성전자와 사는 남자? 예, 삼성전자와 사는 남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뭐 18만 1,000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무료 방송도 그렇고 뭐 방송에서 삼성전자 왜 지금 사야 할까 이러면서 삼성전자 20만 원 뭐 펀더멘탈은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재료가 붙고 있고 그런데 주가가 이러고 있고 지금 요거 뭡니까? 조금만이라도 변동성 좋아지면 갑자기 뭡니까? 들어 올리는 게 삼성전자고 탄력이 좋다. 코스피 끌고 가는 게 누구냐? 코스피의 40% 시가총액 담당하는 게 누구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위주로 포트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기에서 한번 사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한번 사서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때 또 말씀드려가지고 18만 1,000원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갔네요. 근데 갔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오늘 19만 9,400원이 종가였어요. 정규장에서. 19만 9,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만 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제 제가 요렇게 남겼어요. 20만 원에서 20만 1,000원. 여기에서 한번 분할 매수 하시고요. 더 밀리면 더 분할 매수 하십시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왜 제가 어제 저렇게 20만 원과 20만 1,000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오후장을 보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오후장을 보세요. 오전장 보시지 마세요. 오전장은 어제 오후장의 결과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변동성도 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가가 오전 11시까지 뛰어났다가 갑자기 오후부터 미는 경향이 크니 그 전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날도 갑자기 2시 반부터 확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후장을 보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11시에. 11시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빡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보세요. 갑자기 여기 1시부터 그냥 밀어버리죠. 이 라인이 뭐냐면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그러니까 오늘도 크게 벗어나지를 않잖아요. 횡보하잖아요. 횡보. 괜찮은 겁니다. 횡보는. 이 삼성전자가 횡보하는 건 좋은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오히려 삼성전자 팍팍 급락 이런 게 안 좋은 거지. 삼성전자가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 소화, 전장에 대한 부분도 가장 먼저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변동성이 크면 이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얘가 안 흔들리면 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도 변동성 막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장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차입니다. 제가 현대차도 엄청 뭡니까? 여러분들께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건 무조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현대차는요. 이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지컬 AI, 즉 로봇입니다. 로봇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현재 이 현대차의 PBR이요. PBR이 1.2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평가예요. 무슨 말이냐? 로봇으로 리레이팅, 로봇으로 재평가가 되면 이 로봇주들, 지금 로봇주들 막 PER이 막 어떤 종목은 막 1000배 이럽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1000배예요. PER이. 그런 종목이 있어요. PBR도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현대차는요. PBR이 1.25배밖에 안 돼요.
왜? 현대차가 로봇 대장입니다, 여러분. 현대차 자동차 이런 게 아니에요. 현대차는 로봇의 대장이에요. 아틀라스 있잖아요. 그거 상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지분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로봇으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는요, 50만 원 지지고요, 60만 원 뭐라 적여놨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60만 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50만 원 지지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날 방송을 했거든요. 금요일. 그리고 나서 월요일 넘어왔죠. 여기 저가가 49만 9천 원 딱 찍고, 그죠? 왜 앞쪽에서도 보면 계속 이렇게 50만 원에서 지지를 계속 받았잖아요. 여기서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현대차랑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똑같이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봐요. 나이스하다고 보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SK하이닉스는 제 판단은 SK하이닉스는 제 기준에서는 너무 많이 갔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말씀을 덜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딱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포트 구성을 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예. 코스닥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정책적으로 가는 건 가는 건데 코스피 못 올리면 코스닥도 가기 어렵답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뭐 시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절대 안 돼! 금지! 매지온! 이거요. 얼마 전에 제가 종목 진단 그 프로를 봤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데일리 프로죠. 거기에 이제 이 종목을 사신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요. 이게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가지고 나와봤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매지온 5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해가지고 투자 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이 됐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 종목 지정됐다는 거예요. 관리 종목에. 관리 종목에. 매지온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에 이틀째 급락돼 있죠. 급락. 그러니까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 종목이에요. 최근에 모르셨겠죠. 이렇게 될 줄은. 그죠? 그런데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무튼 막 급락하니까 막 이러니까 연락이 오셨어요. 자, 볼게요. 매지온이에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 보세요. 매지온이 환기 종목이죠. 환기. 관리 종목이 관리 종목.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코스닥인데 대형주예요. 이거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코스닥 150이에요. 코스닥 150에 있다고요. 이러니까 코스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야 관리 종목들 빨리 쳐내고 퇴출 기업들 빨리 상폐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때문입니다. 이거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이 참 참담할 뿐입니다. 자, 시가총액이요 2조 7천억짜리입니다. 2조 7천억. 그런데 5년 동안 영업 손실이 나와서 관리 종목 지정됐고요. 그분이 비중 15%에 매수가 12만 7천 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전부 일봉을 당긴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막 최근에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거래량과 최근에 이 정도로 올릴 때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얘가 더 크잖아요. 이 거래량 없잖아요. 이 거래량이 있는 겁니까? 이게 없는 거지? 그런데 무슨 주가가 이렇게 갑니까? 직각으로. 그리고 그분은 여기서 사셨어요. 여기서. 근데 주가가 지금 7만 9천 원이에요. 뭐 어제 갑자기 잠깐 반동 주다가 쭉 밀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끌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손절하셔야죠. 이 종목. 더 놔뒀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원금도 못 찾아요. 원금이 뭡니까? 아무튼 돈이 싹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기준봉 얘기하죠.
기준 하고 기준이 들어왔어요. 왔는데 얘가 주가가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빠진 다음에 어때요? 거래량이 없는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거래량이 없는데 올린다니까요. 거래량이 없는데 올린다고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저 어제 애프터마켓 보신 분 계십니까? 어제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올린다? 경고인데? 여러분 들어오세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이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빠져나갔어요.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빠져나갔다가 잠깐 들어올렸어요. 장난친 거죠. 나간 거예요, 이거.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어때요? 압도적이잖아요.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해야죠. 저는 손절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기간 길게 끌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안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봤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냥 쉽게. 자, 적자입니다. 6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관리 종목 된 겁니다. 뭐가요?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회사인데 6년 동안 적자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투자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제시하고 추천하는 사람도 문제가 아닐까요? 예,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래에 보시면 제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비춰주시고 보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 N밴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제가 시황 같은 거 좀 자세하게 써놓고 그다음에 뭐 종목 관련된 부분들이나 기사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참조 부탁을 드리고요. 많이 좀 가입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후반전 바로 또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필승의 시공대본법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안 했어요. 지난주에는 안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보십시오. 하도 뭐 말씀 이 방송을 처음 보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 사람 누구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필승의 원칙은 무조건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알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도 한 번 더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말일치입니다. 근본과 말단이 하나로 맞아야 한다. 즉 기본을 바로 세워야 전체가 바로 선다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는 감액관통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출하고 내가 대본 쓰고 내가 배우해야 된다. 즉 세력이 원래 연출했고 세력이 대본 쓰고 이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 왜? 뇌동매매 안 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도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요. 비중도 계획적으로 설정을 해놔야 되고 종목 포트 수도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술 특례 상장, 신규 상장줄. 아까 그 뭐 매지온 그런 종목들도요. 전부 막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 2년은 또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 3년 연속 적자 기업 하면 안 된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율 최소 20%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정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에게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여야 합니다. 흑자여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이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거 5단계 재무 필터링 전략. 이게 진짜 중요해요. BPS, PBR.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본인, 최근 이제 저 PBR이 본인 가치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PBR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지금 장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변동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BPS 같은 경우에는 본인 회복을 시키는 건 시키는 건데 일단 목표가 설정할 때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하나 전부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시공대본법 이건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제가 DL, ENC 오늘 막 상한가 DL. 여러분 오늘 왜 DL이 올라간 줄 아세요? 저 PBR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게 올라간 거고 DL, ENC는 모멘텀이 확실했죠. 원전. 그다음에 이제 그 SMR 부분.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건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로서 올라간 거고요. 제가 이거는 이미 2월 3일에 여러분들께 애프터마켓 공략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목표가 6만 원, 6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던 건데 오늘 거의 뭐 상한가를 갔어요. 거의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요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몇 번 사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사네요. 일곱 번. 일곱 번 사서 결국에는 이렇게 갔어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31.87%인데 45,500원이 여기 구간이거든요. 저는 막 여기 분할 매수한 거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한지를 모르니까 저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프로냐? 31.87%다. 실질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더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제일 일렉트릭도 일단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제가 일단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리고 요 검은색 선이 이제 1,350원입니다. 그래서 1,350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여기까지 15.07%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 뭐 이런 건 그냥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후반전 굉장히 빠르죠. 후반전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될 정도로 짧고 굵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많이들 여러분들께서 좀 찍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무료 방송을 하는데 시간을 좀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8시 40분에 아침에 무료 방송을 하는 거였는데 좀 당겼어요. 8시 10분으로. 많은 분들이 또 직장인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8시 10분에 방송을 하는 걸로 다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시 10분에 정필승의 아침에 무료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연장전. 연장전 또 오랜만에 연장전을 하는 것 같아요. 연장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대본법 잠수함 기법. 이제 이 잠수함 기법이라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법, 뭔 기법이냐 막 이러죠. 근데요, 기법이 이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잠수함 기법이지 실제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장대 양봉 있죠. 거래 대금 터진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 터져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터지고 재료가 붙고 시장의 섹터고 주도 섹터고 주도 테마 내에서 이러한 기준봉이 발생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뭐 SK 이터닉스가 있죠. 신재생 에너지. 또 뭐가 있어요? 과거에 또 태양광 에너지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게 있고 뭐 대우건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테마, 그러한 섹터에서 이게 발생이 된 종목들은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돈을 꽤 많이 썼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잠수함 기법인데요. 똑같아요.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결국에 뭐냐? 거래량. 그 다음에 뭡니까? 거래 대금이죠.
거래량만 많이 터져서는 안 돼요. 거래량만 많이 터지면 이게 매집봉이 될 수도 있어요. 매집봉. 이게 매집봉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매집봉. 예, 거래량은 많이 터졌는데 거래대금 별로 없어요. 거래량은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너무 싸요. 근데 막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애매하게 터졌는데도 이러한 장대 양봉의 기준봉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물량을 받아내려는 매집봉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시켜야 돼요. 뭘요? 거래 대금을 봐야 돼요. 이게 1,000억을 썼는지 2,000억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1조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 계속 말씀드린 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여기에 딱 하고 요렇게 쭉 빠지다가, 즉 눌림목이죠. 눌림목. 즉 이게 뭡니까? 하나의 파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앞전에 막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봉이 딱 기준으로 해서 이게 1파죠. 이게 2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3파 가려고 하는 딱 그 직전에 뭡니까? 요렇게 중심가 위로 딱 올라왔다. 집중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이겁니다. 어떻게 분할 매수하느냐? 얘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종가부터 해서 여기 기준봉에 이 저가까지를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내 비중 이게 10%다. 내 전체 투자금의 이 종목에 10%만 넣을 거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3월 17일에 며칠 전이죠.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픽도 했고요. 또 공략도 했던 종목인데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3월 17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원전 섹터 내 가장 탄력적이다. 가장 뭡니까? 잘 움직인다. 빵 하고 막 점프하고 막 덩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대우건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저녁에 요렇게 5시에 이게 몇 시냐면 5시 방송이에요. 유튜브 무료 방송. 거기 애프터마켓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하는 이 5시 방송에 요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대우건설 오늘도 갔죠.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때 말씀드렸어요. 요 구간. 즉 이날 얘기했다고요. 이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0.25 법칙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0.25 법칙도 다 되는데 이미 저기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죠. 올라오고 있었는데 자, 보세요.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이게 1조가 넘었다고요. 얘가. 여기에 이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지지 받으면서 박스권을 이었다고요. 이거는 이 물량 그 다음 날에도 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거래대금 또 터졌으니까 3시쯤에 뭐 하겠어요? 종가전 매수하겠죠. 종가전 매수해서 다시 한 번 더 한 5%, 6% 수익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서 또 거래대금이 또 상위 5개 안에 또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또 물론 여러분 미국 선물 지수도 봐야 됩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보고 볼 게 많지만 어찌됐든 거래대금이 터져서 종가 3시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눌림 주고 여기서 박스권 지지할 때 우리가 올려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전부 다 잠수함 기법입니다. 헤드존 기법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애프터마켓에서 얘기했는데 그냥 기준봉 매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돼요. 기준봉 매매. 자, 이거는 사막 컨덴서입니다. 사막 컨덴서도 아까 얘기했어요. 자, 기준봉이 발생이 됐죠. 이미 그 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제가 MLCC도 하나의 테마가 됐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스페이스 X의 이 우주 항공용 MLCC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삼성전자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삼성전기의 부품이 그쪽으로 MLCC가 글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MLCC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자동차든 우주든 반도체든 AI 서버든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가 어느덧 돈을 이만큼 거래대금을 터져놨는데 얘가 죽겠냐고요.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애프터마켓에서 이것도 픽 종목이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빠져서 얘가 반등 줄 때, 즉 턴을 할 때가 정말 중요하다. 얘 보세요. 여기 하단에서 지지를 그대로 받잖아요. 턴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끌고 나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삼각형이 들어가죠. 제가 이날 얘기했어요. 이날. 오후 5시에. 애프터마켓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때 들어가신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애프터마켓에서. 네. 그리고 나서 땅! 18%빵 올리고 시작하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SK 이터닉스 제일 핫한 종목이죠. 대우건설이랑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 여기 1번 돼 있어요. 1번. 1번. 그죠? 1번 돼 있어요. 자, SK 이터닉스.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오고 있었는데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네요. 제가 이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날. 여기에서도 보세요. 이 기준봉에 장대 양봉인 이 기준봉 거래량을 엄청나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폭발을 시켰던 이 기준봉의 상단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날 보십시오. 이것도 애프터마켓이니까 이날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갭 뜨고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왜요? 주도 테마, 주도 섹터. 그러니까 주도 테마, 주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장이죠. 왜?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오후 3시에 종가전 매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겠어요? 아니겠죠. 비밀이 있겠죠. 그죠? 이것만 보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랬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8% 오늘 15% 급등시켜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르비텍. 오르비텍도 핫하죠. 그죠? 오르비텍도. 자, 보시면요. 과거에 제가 오르비텍을 참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자, 기준봉이 발생을 됐고, 그 전에도 요거 들어와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에 이게 뭐예요? 이 기준봉의 이 중심가 위로 주가가 거래량이 없이 쭉 빠지다가, 그죠? 이 기준봉의 여기 종가에서 이 저가를 하나의 영역으로 본다 그랬죠. 눌림을 줄 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중심가 위로 딱 올라온 게 이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갑자기 빠방 하고 급등시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엄청나게 동반하고 거래대금이 동반했던 이 기준봉의 종가를 또 한 번 지지를 하네요. 그죠? 네. 좋아. 거래대금 또 터졌어. 거래량 또 터졌어.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결국에 거래량 플러스 거래대금 이게 그날 당일 상위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거고 여기가 과연 주도 테마냐 주도 섹터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오르비텍 원전 해체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고리 2로 이 원전의 해체에 대한 부분 약 한 10조 원 규모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재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힘이 좋은 녀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다음에 보성파학도 마찬가지. 이거 다 보세요. 원전이잖아요. 그죠?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쭉 뺐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심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을 했죠. 계속 거래량이랑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올라가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게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뭐 하나솔루션이랑 거의 대장인데 오늘 하나솔루션 굉장히 많이 튀어 올라갔죠. 그죠? 많이 튀어 올라갔어요. 자, 결국에는요.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 음봉인데 거래량 동반하면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이게 이렇게 밀어버리거든요. 어디까지 밀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밀고 나서 반등 줄 때, 즉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다. 근데 얘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정말로 웃긴 게 저점을 올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만 보면 안 돼요.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점이에요, 저점. 이렇게 해서 저점 만들어 놓고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눌려주죠. 여기서 다시 반등 주면 이게 다시 저점. 다시 누르고 다시 저점. 이렇게 하면서 저점이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향이에요. 그런데 거래대금까지 터졌어? 그러면 완전 땡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행복하고 제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말에는 행복하게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